안녕하세요. 홍염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홍염살. 홍염살은 실사에다 장인 공자죠. 자, 색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붉을홍에다가 고울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분홍빛이 도는 고운 얼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딱 공들여서 화장하는 것도 홍염이 되고요. 붉은 빛을 띠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되게 고와 보입니다. 이쁘고 매력적이란 얘기예요. 화장을 굳이 안 해도 고와요. 예뻐요. 준수해요. 그래서 이 홍염살이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게 식상과 비겁과 인성의 얘기예요. 왜냐면 자, 갑, 오, 을, 오, 병인, 정미, 무진, 기진, 경술, 신유, 임자, 개, 신에서 보면 재성하고 간성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재성하고 간성은 그대로 재성과 간성은 그냥 다 이뻐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가 꾸미고 있는 게 아니고 본래 그대로 이쁜 게 재성과 간성이고요. 식상과 비겁과 인성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상관과 식신이 사나장성, 관대 뭐 이런 데 있는 건데 자, 천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상관이 사에 놓여 있으니까 원래는 상관은 말을 되게 잘해야 하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방방 뜨는 게 아니고 사에 놓여서 뭔가 상관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쁜 거예요. 식신상관은 식신상관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침잠되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식신상관한테는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상관인데 식신이나 상관일주인데 말을 입을 좀 닫았을 때가 이쁜 거예요. 식신상관한테는요. 근데 편인, 정인 얘네들은 사에 있어도 쇠에 있어도 장생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본인 뜻을 잘 모르고 완전히 애기처럼 애기들은 다 이쁘거든요. 뭘 해서 이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이쁜 게 아니고 그냥 애기들은 오동통통하니 젖살이 좀 그대로 있고 아기인 채로 얼굴 볼살이 좀 젖살이 좀 그대로 통통하게 있는 아이의 형태일 때가 이쁜 거죠. 또 편인새는 편인이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았을 때, 나이가 먹었을 때, 그때도 준수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비견겁제는 그야말로 관대, 걸록, 제왕, 쇠 요런 데에 놓여야만 비견겁제는 본인의 일을 본인이 매우 잘할 때, 당당하게 일을 잘할 때가 예뻐요. 근데 그때 당당하게 일을 잘하는 비견겁제들은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면서 막 하는 것도 멋지고요. 얼굴을 살짝 감춰주고 포커페이스를 쓰는 사람들 요 경우에도 이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뭐 얼굴에 나타나 있냐 사주에 나타나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홍염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소시오패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고민과 아픔과 현재 상황과 집안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성을 만났을 때 웃는 모습이 매우 밝아요. 그리고 그냥 매력적으로 웃어줘요. 그냥 집안 사정은 아무런
그냥 놔두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리고 내가 밝게 웃으니까 상대방은 나를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 우환이 있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 홍염을 홍염을 가진 친구랑 같이 있었을 때는 알지를 못해요. 상황을 알지 못해요. 얘가 너무 밝게 웃어줬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 어떠한 그런 내용들, 어, 왜 걱정이 있으면은 가슴에 커다란 돌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표정이 밝지가 않고, 늘상 집에 누군가 환자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늘상 근심이 서려 있고, 내가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은요. 근데 이렇게 홍염이 있으면은 그거를 늘 염두에 두면 나를 대하는 사람이 제가 나를 대할 때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이기도 하고요. 상대를 맞춰주는 배려이기도 하고, 기망이기도 하고 그래요. 동시에 그 상대방이 야, 너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지 몰랐다 이랬을 때는 나를 배려해서 그렇게 내색하지 않아 주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었어. 어, 그건 나를 속인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오죠. 음. 웃는 모습이 매우 밝고요, 매력적이고요, 상대의 마음을 훔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타인을 대할 때 천진난만하고 밝은 웃음으로 맞아줘요. 집에서는 싸움이 있든 뭐 집안에서 무슨 가정폭력이 있거나 어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질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웃어요. 눈웃음을 치죠. 상대를 맞춰주려고 해요.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타인은 홍염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개의치 않고 예쁘게 웃어주니까. 그래서 이 홍염살이 끼면은 이성난이 와요. 그래서 일부 종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고요. 이 홍염살이 또 고집을 의미해요. 고집이, 홍염살 들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홍염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홍염살을 가진 사람은 도화가 낀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상품으로 해서 홍보나 뭐 마케팅, 방송 연예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화기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화류계, 방송 광고, 또는 종교계, 무당이나 뭐 이렇게 음, 이런 쪽에서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를 보면 이 홍염살들은 나를 한번 보면 몇 번 본 것 같아. 그리고 매력적이야.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와. 단골 손님을 끌기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든, 그러니까 조용히 뭐 학자로 있어야 되고, 막 많이 사람을 안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업종에서는 별로 안 되지만, 보험이랄지, 부동산이랄지, 방송이랄지, 연예 방송, 어, 그런 사업상으로는 이 홍염살이 들으면은 매우 유리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오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서 막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홍염살이라는 거는 이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나 나비나 막 이런 곤충들이 막 날라와요. 그 꽃에 꿀을 따먹기 위해서. 이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유리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데 되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만약에 그것을 연결시키려면 홍염살이 들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카운터에다가 홍염살 들은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면
그러면 조금 홍보가 잘 될 수가 있죠. 그치만 이 사람들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게 이성난이기 때문에 오래 못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 너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고런 것만 다 차단해 줄 수가 있고 관리만 잘할 수 있다면 이 홍염살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광고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자, 홍염살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